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마포구에서 실제로 어떤 빌딩들이 거래됐는지, 그리고 왜 거래가 결국 홍대 쪽으로 몰렸는지를 숫자랑 그래프만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이게 내 돈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결론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마포구 빌딩 거래는 홍대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둘째, 홍대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들어오는 상권이라 점포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그래서 10억에서 20억 정도 투자금을 가진 분들이 강남이나 성수, 압구정 대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권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평균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왜냐면 건물 가격이 프라임 가격들이 있다면, 프라임 건물 같은 경우는 300억, 500억, 1000억 넘기까지 거래된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몇 개만 섞여도 평균 가격은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는 가격이 완전히 가려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거래한 가격대,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2025년 마포구 월별 거래 건수인데요. 자, 보시면 딱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25년 4월부터 8월까지 거래가 확 늘어납니다. 요즘 빌딩 거래는 보통 임차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세입자 바꾸는 그림이 잘 나와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확신이 들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홍대는 이 시기에 사람이 확실히 많아지는 상권이에요. 자,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금리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보통 이 시기에 빌딩 거래가 집중이 됩니다. 자, 25년 10월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빌딩은 또 아파트 시장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그 정책 때문에 11월, 12월은 거래가 좀 주춤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별 거래 금액 그래프를 볼 건데요. 자, 이 그래프는 거래 횟수가 아니라 한 달에 거래된 금액의 총 합인데요. 자, 보시면 어떤 날은 확 튀고요, 또 어떤 날은 확 내려가죠. 자, 큰 빌딩 하나 거래되면 금액이 확 뜁니다. 그래서 월별 그래프는 시장 분위기를 보는 용도이지 투자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서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냐,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5년 마포구 동별 거래 건수인데요.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거래의 90% 이상이 홍대 주변 동네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서교동은 31건, 연남동은 16건, 합정동은 10건, 망원동은 9건, 동교동은 8건, 상수동은 6건. 이 동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걸어서 돌아다니는 길이 이렇게 이어진 상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교동이 압도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서교동이 거래가 많이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서교동은 홍대 상권의 중심 교차로 역할을 하는 동네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교동은 홍대구역, 합정역, 상수역 사이에 가장 핵심 동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든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게 되는 위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은 날만 많은 상권이 아니에요. 자, 상권 분석 자료를 보면 서교동을 포함한 홍대 핵심 구간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낮이나 밤이나 모두 유동인구가 크게 꺼지지 않는 상권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장사가 특정 시간에만 되는 게 아니라 상시로 돌아가는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권은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가게가 나가도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업종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자, 서교동은 음식점, 카페, 술집, 쇼핑, 미용실, 사무실, 또 메디컬, 병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져도 한 업종이 빠지면 다른 업종이 대신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수자 풀이 넓습니다.
서교동은 실사용화라는 사람, 사옥처럼 쓰겠죠. 또 임대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 이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네입니다. 매수자가 많다는 건 뭐냐면요,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나중에 팔 때도 덜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이 서교동뿐만 아니라 홍대 상권의 특징은 지하철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상권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상권입니다. 자, 그래서 가게가 바뀌어도 사람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하실 텐데요, 요즘 장사가 힘들다는데 홍대도 언젠가는 이렇게 꺾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 의견 말고요, 자, 쿠시몬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는 서울에서도 사람 밀도가 가장 높은 상권 중 하나인데요, 특히 중요한 건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명동 다음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상권으로 홍대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 지금 홍대 상권은 빈 가게 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가게가 망해도 다음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 금액 구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많이 거래된 구간이 10억에서 20억, 20억에서 30억, 30억에서 50억 사이인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왜 홍대에는 10억, 20억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강남, 성수, 압구정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자, 이 지역에 관심은 정말 많죠.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고요. 또 혹시 또 공실이 생기면 정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홍대는 가게가 이렇게 쉽게 비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이 명동 다음으로 많이 오는 상권이죠. 자, 요즘 관광객들이 홍대에서 피부과랑 약국을 많이 찾는데요. 홍대 대형 빌딩 상층부의 임대료가 30% 이상 인상했는데 그래도 병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상가팀에서 이렇게 병원과 약국 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셔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계약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20, 30대의 탄탄한 젊은 소비층이 있고요. 쇼핑, 미용, F&B가 섞여 있어서 또 한 업종이 만약에 빠지더라도 다른 업종이 또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다른 상권에 비해 무리하지 않은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동별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래 가격입니다. 자, 서교동, 동교동 쪽은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길이고요. 선호하는 지역이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상수동은 거래가 3건 되는데 이 한 건이 대지가 넓은 토지가 거래돼서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이 서교동, 동교동이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이 지역에, 이 자리에 사람들이 계속 올까? 이 문제인데요. 자, 이처럼 서교동, 동교동은 시간이 지나도 유동인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 자리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건물 너무 좋아요. 지금 안 사면 놓칩니다. 저희는 대신 이 3가지만 봅니다. 이 건물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가? 가게가 바뀌어도 다시 채워질 자리인가? 내 투자금으로 감당 가능한 매물인가? 이 기준을 통과한 매물들만 직접 상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중개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마포구 빌딩 거래는 홍대 주변 몰렸고 그 이유는 사람, 관광객, 소비가 계속 이어지는 상권이었기 때문이다. 자, 10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는 빌딩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홍대 상권은 한 번쯤 꼭 검토해 볼 만한 상권입니다. 저희 힘찬 중개법인은 그 판단을 숫자와 현장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 아주 행복한 일들만 생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